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대로 윤미향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걸 보통 비호라고 그럽니다. 옹호, 비호, 보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비호는 약점이나 문제점이 있는데도 덮어놓고 보호해 주는 거, 자기 편 감싸주기를 비호라고 그러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한 발언을 보면은 객관성이 전혀 없고 중립성도 없고 무조건 자기 편이니까, 특히 일본에 무조건 반대하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반일 종족주의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풍선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군대를 동원해서도 막아야 한다는 이런 험악한 말이 정세현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우 대조적입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호심을,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애호감을 표시하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적과 동지를 어떤 기준으로 가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씨는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열거한 뒤에는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다. 그러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반인류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아니, 윤미향 비판이 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 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윤미향 비판을 하지 위안부 운동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언론은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요. 그런데 윤미향 비판이 위안부 운동 비판이라고 이렇게 견강부회를 한 다음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하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을 화나게 한 이 사람이 바로 고발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고발자는 아주 드높이면서 피고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렇게 문법에도 맞지 않잖아요.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정언에서부터 이렇게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각이 그 누굽니까? 조선일보입니까? 조선일보입니까? TV조선입니까? 그런 기사 하나도 없는데요.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뭐 일부 별로 영향력이 없는 데서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는 반일 종족주의 그 그룹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세는 윤미향과 위안부 운동을 분리를 해가지고 윤미향 씨가 오히려 위안부 운동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경기 문제에서 심각한 게 있다. 또 이용수 할머니는 직접 나와가지고
나는 재주 넘는 곰이고 윤미향 씨는 돈 거두는 사람이라는 뉘앙스 이야기까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완전히 현실을 착각을 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헛것이 보이는 건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런 표현이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나옵니까?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다. 특히 반인류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아니, 위안부 운동 비판하면 안 됩니까? 외국 공관에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손해상을 만들어가지고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면은 그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 도전이랍니다. 무엇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까? 반일 운동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까? 그건 근본적 도전이 아니라 올바른 정의로운 도전이죠. 근본적 도전이라고 할 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한 또 국제 규범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다. 어떻게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는 걸 근본적 도전이라고 이렇게 부풀립니까?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맨날 하는 소리 아닙니까? 2015년에 두 나라를 대표하는 박근혜, 아베 두 사람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면은 피해자들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도 이르게 되는데 문재인 씨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정신이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역사적 진실이 숨김없이 밝혀지고 기록돼 자라나는 세대와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새겨져야 한다. 지금 다시 밝힐 진실이 뭐가 있습니까? 광주 사태 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광주 사태에 관해서 새로 밝힐 게 뭐가 있습니까? 헬기 사격 없었는데 헬기 사격 있었다고 조작하는 게 그게 새로 밝히는 겁니까? 종군 위안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시민단체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아니, 이 정도 대통령이 길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분명히 윤미향 씨의 기금 관리 단체 운용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는데 왜 윤미향 씨를 무조건 편듭니까? 100% 편들고 있는 거잖아요. 100%. 자기 편이니까죠. 자기 편, 우리 편. 윤미향은 우리 편이다. 탈북자는 우리 편이 아니다. 왜? 탈북자는 왜 우리 편이 아니냐? 탈북자는 김정은과 대결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는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김정은과 잘 지내든지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자든지 김정은이 뒷받침하는 세력이든지 그 정도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윤미향 씨처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말은 제대로 해야죠. 말은 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논리에 맞아야 그게 말로서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도 아니다 하잖아요. 말도 아니다 할 때 그건 소리란 이야기거든요. 소리와 말의 차이는 합리성입니다. 그 말에 논리가 있으면은 그건 말로 취급을 받는데 논리가 없으면 그건 말이 아니고 그냥 소음, 꽹과리, 아우성, 고함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말의 범주에 저는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